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구사구 손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열차가 철로를 달리죠.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 어제 개통돼서 오늘 새벽 5시부터 정식 운행을 했습니다. SRT는 경부선 80편, 호남선 40편 등 하루 120편을 운행할 예정인데요. 기존 KTX보다 약 10%가 저렴하고요. 좌석도 조금 더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철도는 운행 117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래서 KTX는 마일리지 제도 부활, 또 정차 횟수를 늘리는 등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부산역도 수서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안내와 편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승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고속철 SRT 개통으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SRT 개통이 우리나라 교통과 생활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정시 모집, 가고 싶은 대학, 꿈을 이루는 대학 경성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이범용과 한명훈의 노래예요. 꿈의 대화. 내일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 기분 좋은 금요일 스튜디오 949 출발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시내 교통 상황부터 살펴드릴게요. 교통정보 상황실로 갑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현재 번용로 도심 쪽으로는 수영 고가교 중간 지점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권명환 통신은 알려왔습니다. 현재 이 구간 뒤쪽으로 원동 나들목부터 지체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는 교통량 꾸준하지만 큰 지체 불편은 없고 있습니다. 현재 명륜로 동래교차로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정체 많이 되고 있고요. 충렬대로 따라서도 동래교차로 일대 양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마조는 만덕대로 동래 쪽으로 만덕 성당지나 만덕 교차로 가는 길 신호대기 2번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이 미남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도 지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성 지하차도 지나 교대교차로 방향으로도 지하차도 이전부터 정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간 참고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반송로는 명장 정수장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인데요. 안락교차로 못 간 지점 가차로의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구간 서행 중이라고 류재봉통신원 알려왔습니다. 그 밖에 지금 새벽로는 극동기계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쪽으로 정체 제보 김태호 통신원 알려왔고요. 해운대로도 해운대경찰서에서 원동교차로 가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금요일 스튜디오 949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생각 준비하고 있고요.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경영학과 장영진 교수와 함께 오늘도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정보에 대해서 유용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949 건강클리닉에서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한방병원 상담으로 함께하고요. 또 전통시장의 생생한 이야기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49 전통시장 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또 교통제보 주시면 저희가 매일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바다 주식회사 두도에서 어간장과 액젓 선물 세트, 부모의 마음으로 만드는 가가대소에서 유기농 우리밀 쿠키 선물 세트, 밥 한 술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밥이 좋아해서 기능성 쌀 3종 세트,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가림에서 유기농 들깨 오메가3 캡슐 세트, 정관 베이커리 카페 아빠와 소풍에서 자연 발효 우리밀빵 교환권, 또 부산교통방송에서 온누리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교통제보입니다.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시민제보, 수신자 부담 무료 제보 전화 080-450-8000번으로 제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자. 벌써 금요일, 이제 금요일, 오늘 금요일 맞이하는 여러분들 어느 쪽이세요? 벌써 금요일이세요? 이제야 금요일인가요? 오늘 그냥 금요일인가요? 네, 12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3주밖에 2016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둘째 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이 주제인 이 미고사로 삼행시를 지어보면 어떨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이런 마음 전하고픈 사람에게 짧은 문자 편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주 근사하게 미고사로 삼행시를 지어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한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52 애청자께서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적재물 야무지게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화물차가 많이 오고 가는 우리 부산이잖아요. 적재물 정말 날아가지 않도록 이 사고 유발하지 않도록 꼭 야무지게 단단히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743 애청자께서는요. 소종천 삼거리에서부터 내성 지하차도 방면이 지금 밀려간다고 합니다. 우장춘로로 우회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또 문자 제보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영록이 부릅니다. 애심.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의 황보도영 리포터. 네, 이 시각 먼저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울산 분기점을 지나 무수 나들목 쪽으로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고요. 반대 울산 방향으로도 주행 여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제 이지선 김해 쪽으로는 가당 나들목 지나기에 이동 양반 꾸준하게 지나고 있고요. 또 부산 쪽으로는 대부분 구간 제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물금을 지나 대동 분기점 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양산 쪽으로도 김해 분기점 지나기에 소통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통도사 나들목에서 양산 나들목 지나기에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요. 더 지나 영랑 나들목을 지나 구서 나들목 닿기까지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아침에 노래가 나를 유혹한다. 캬라고 1552 애청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전영록의 애심에 이어서 들려드렸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삼행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멋진 삼행시 보내주셨는데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생각. (90년대) 인기 가수 015B의 텅 빈 거리에서에는요.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당시 공중전화 가격이 20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전 공중전화 1962년에 설치된 이후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수단이 됐습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을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공중전화 예절을 지켜달라는 캠페인 열었던 것은 이제 다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삐삐라 부르던 호출기가 보편화되면서 90년대 공중전화 설치는 15만 대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온 휴대전화는 공중전화를 더 밀려나게 했는데요. 지금 전국에 남아있는 공중전화는 약 7만 대지만 지금은 공중전화 한 통에 얼마인지 모를 만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전화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파손되는 등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중전화 제도를 개편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공중전화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남아있는 공중전화를 의미 있게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중전화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변하면서 공중전화도 이젠 달라진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쉬나이
이스턴의 텔레폰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동전을 쓰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특히 공중전화에 10원짜리를 차례대로 넣으면서 통화하는 모습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중전화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가 아직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 외국인 등이요. 사용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아직도 있고요.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지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 사업부에서는 현금 입출금기와 사용을 같이 한다거나 또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한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심부스로 활용하는 등의 여러 방향을 찾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중전화도 추억 속으로 이렇게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죠. 네, 스튜디오 구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는 주제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연과 더불어 신청곡도 좋고요. 또 삼행시 받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멋진 삼행시 보내주고 계십니다. 1091 애청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우리 딸 고맙고 또 고마워 우리 딸 사랑하고 또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님이 이 시를 들었다면 정말 행복해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3332 애청자께서는요. 미안해요. 보아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내일이 남편과 결혼한 지 10주년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미고사인데 미보사로 들으셨군요. 하지만 아주 좋은데요. 미안해요. 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세요. 마음껏 사랑한다는 표현은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 결혼 10주년이라고요. 또 주말이니까 행복하고 짜릿하게 결혼 기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7879 애청자께서도요. 자녀분들에게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미안해 12월 16일 17번째 아들 생일인데요. 멀리 제주에 있어서 미역국도 못 끓여줘서 생일 축하해. 보고 싶어 아들 겨울방학 때 보자. 사랑해 엄마가 우리 한빈이 한나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고사인데요. 미보사로 들으셨군요. 하지만 미보사로도 이렇게 멋진 삼행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고사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서 제보해 주셨는데 또 한 번 올려주셨습니다. 1743 애청자 부산대학교에서 내성 지하차도 방면 지옥입니다. 우회하세요. 이 정도면 앞쪽에서 경찰이든 누구든 나와서 흐름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TVN 긴급정보 망양로 서대신 교차로에서 구덕운동장 삼거리 방향으로 구덕운동장 삼거리 못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 통신원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1091 애청자십니다. 추워지네요.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똑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전혀 다르잖아요. 시간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 자신이 어떻게 버무리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짭짤하게, 알차게, 즐겁게 요리하세요. 현재를 사는 당신의 인생 맛이 어제와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쯤에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문자입니다. 이선희의 겨울 예상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김양희 리포터. 네, 앞서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면에 주례나들목 200m 못 간 지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었는데요. 이 고장차 처리는 끝났지만 뒤쪽으로는 여전히 감전나들목에서 확장지나 주례 쪽으로 지정체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외곽 방향은 범내권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고요. 황령대로는 유진화 생거리에서 황령터널 진입하는 데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3호 가디나 교차로 구간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 차로가 줄어들어서 구간 정체에 이어지고 있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위로는 외곽 방면으로 광안터널 진입하는데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충렬대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또 동래구 중앙대로 옛송월타월 삼거리에서 교대교차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민안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고요.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2번을 생각하셔야겠고요. 대형로 따라서는 영주 고가차도에서 부산터널 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드립니다. 기상청으로 갑니다. 김예령 리포터. 네, 현재 광안리와 서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초속 6에서 8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무가 드리워져 시야가 흐린 구간도 있는데요. 안전운전하시고 차량 적재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오늘 최저 기온은 8.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최고 12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특히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와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1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고 낮에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전기요금에도 복지 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3자녀 이상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3급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복지 할인 대상 고객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3번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고객에게 매우 만족을 드리는 한국전력 부산 울산 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아시나요?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정부 제도의 각종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 시민을 돕기 위해 부산시에서 만든 새로운 지역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산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계속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상담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산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저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부산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호텔, 최초의 철도, 최초의 사이다, 최초의 자장면, 최초의 성당, 최초의 유엔기구의 공통점은? 정답! 인천! 인천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최초를 넘어 최고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길의 시작과 중심이 되겠습니다. Always 인천. 하늘길, 바닷길, 세계의 길, 미래의 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합니다. Always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의 창에서는 금융과 경제 정보를 알아보는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정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경영학과 장형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애청자 한 분께서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먼저 답변부터 해주실까요? 재개발 사업은요, 주로 도로나 이 상하수도, 공원 등과 같은 어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어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로 이제 중저층 아파트의 단지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같으면 이제 재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 단계별로 지금 어떤 구역들이 현재 있나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단계별로 6개 정비사업이 구역별로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는데요. 최근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총 137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 구역은 이미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고 네. 나머지 10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는 부암 2구역, 남천 2구역 등 여러 개 구역이고요. 조합 설립 단계에는 서대신 4구역, 옥산 1구역, 대역 3구역 등 26개 구역,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는 초읍 2구역, 망미 2구역, 온천 4구역 등 21개 구역,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관리 처분 단계에는 연지 1-2구역, 거제 2구역, 화명 1구역 등 11개 구역이 지금 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건축 사업은 지금 단계별 사업 현황이 어떤가요? 재건축 사업은 이 재개발 사업보다 양이 좀 굉장히 적은데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는 89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8개 구역은 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20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51개 구역은 미추진 상태입니다. 네. 그중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은 거제 1구역 등 7개 구역이고 남천 2-3구역 즉 남삼이 빛을 말하는데요. 이런 6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고 그중 남신빛의 경우에는 이번 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한 1구역 등 4개 구역이 사업 시행 승인 인가가 났고 남천 2-1-2 구역인 삼익 빌라가 관리 처분 단계인데요. 이 삼익 빌라도 이번 달 내에 일반 분양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113 대책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내년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다라는 좀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을 지금 준비하는 분이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것이 조금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요? 이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한 개 단계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 채 답부하고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바로 진입하기는 위험이 너무 크고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용적률, 검토율 등이 몇 프로이고 또 새로 신축할 아파트 규모 등은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그런 절차를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정비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물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비사업 절차의 그 마무리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진입할 경우에는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이롭지 못하고요. 특히나 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취등록세를 통상 1%밖에 안 내던 것을 약 한 4.6% 상당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유망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주택 등을 매입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재건축과 달리 재발의 경우는 이 동일구역 내에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들이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권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설 인가가 난 그런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 등의 어떤 소유권을
2개를 가진 조합원으로부터 1개를 매입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입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 특히 부부의 경우는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를 보기 때문에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면서 각각 1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입 시에는 조합사무실에서 매입 부동산이 입주권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는 구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어느 하나를 구입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권리가액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쉽게 말하면 이 각 조합원들이 자기 어떤 종전의 재산을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즉 출저한 종전 자산을 흘러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 먼저 각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민들에게 분양하고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조합원들끼리 분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집을 받을 때 헌집의 가치를 얼마나 쳐주느냐, 즉 얼마의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권리가액을 이해하려면 우선 비례율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례율이란 이 조합원들이 분양가와 일반인들의 분양가를 모두 합한 총 수익에서 네. 공사비 등 총 비용을 빼고 나면 그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을 조합원들이 투자한 전체 재산으로 나눈 것을 비율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권리가액은 종전의 헌집의 감정가액에다가 사업 이익인 비례를 합한 금액을 말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헌집 감정가액이 1억 원이고 그 정비사업구역의 비례율이 130%라고 하면 권리가액은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례율이 높은 구역이 결론적으로 권리가액이 높게 나오므로 세집을 받을 때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례율이 높은 구역이 어떤 유망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가 내년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무엇이고요? 또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제도는 이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한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익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2006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2012년까지 부과되었다가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연말까지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므로 2018년부터는 부과될 예정인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늦어도 내년 말, 즉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인가를 신청해야만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관심 지역의 구역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절차가 진행된 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는 이 제도가 재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함께 또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관한 이야기와 또 시장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부동산 재테크 정보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 경영학과 장영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684 애청자께서 문자 제보해 주셨습니다. 부산 교대 앞에 지금 버스 고장으로 인해서 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온천장 쪽까지 쭉 지금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512 애청자 충렬대로 안락지하차도 동래고등학교 동래교차로 내성교차로 긴 구간 지체 서행되고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TVN 긴급정보 장전로 소식인데요. 부산대학교 후문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신한은행 사거리 못 간 지점 가차로에서 승용차 2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나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창회 통신원의 제보 감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 상황실로 갑니다. 유지영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이 영하권 추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현재 만덕대로는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쪽으로 중간 지점 1차로 막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반송로 위로도 조양맨션 지난 지점 가차로에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구간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각각 김석이 차병원 통신은 알려왔습니다. 뒤쪽으로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로는 대원국에 지나 용소 삼거리 쪽으로 지체로 지나고 있고요. 마조는 KBS 삼거리 지나 대남 교차로 가는 길 구간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 고가도로 도심 쪽으로는 감전 나들목에서 주례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범대콜 지나 방은벽 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충렬대로는 여전히 안락 지하차도에서 안락 드난제 3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중앙대로 온천교 4거리 지나 교대교차로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1743 애청자 동네 롯데와 맞은편 차로에서는 지금 사고까지 났습니다. 라고 문자 제보해 주셨고요. 그리고 0523 애청자 수정터널 부두 방향으로 요금소 입구에 지금 화물차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뒤쪽 정체는 없으나 조심 운전 바랍니다. 교통가족 여러분께 문자 제보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고사 오늘 삼행시 받아보고 있는데요. 2559 애청자의 문자를 보면서 저도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유치원 딸 아들 둔 워킹맘이에요. 오늘도 늦게 깨워놓고는 빨리 안 한다고 애들을 혼낸대요. 마음이 울적합니다. 늘 퇴근 시각도 다른 엄마들보다 늦어서 어린이집 때부터 맨 마지막 하원이 익숙하지만 늘 미안해요. 큰애는 이런 생활이 5년 차고요. 다들 대단하다고 하지만 전 이럴 때 더욱 마음이 힘겹습니다. 미안해. 아침마다 닥달하고 저녁에는 늦게 와서. 고마워. 늦어도 불평 안 하고 기다려주고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사랑해. 이런 엄마가 최고라고 이쁘다 해줘서 늘 사랑해. 쓰면서 괜히 눈물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엄마들이라면 정말 모두 이런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워킹맘 씩씩하게 힘내시길 바랄게요. 8330 애청자 저는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모든 분들을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하시고 계시나 봐요. 그리고 어르신들 실수하고 난 다음에요. 선생님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31일 퇴직하는데요. 신망의 노인 요양원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전 직원 모두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께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노인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이 따뜻한 편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752 애청자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날뛰던 너가 고래처럼 큰 힘을 내뿜던 너가 사무치게 그립구나 라고 하셨고요. 또 5451 애청자께서는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5451 애청자 미안해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고마워요. 이런 사랑 할 수 있게 해줘서 사랑해요 우리 오빠라고 예쁜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고사 삼행시는 어떤가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부 949 건강클리닉에서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치매에 대해서 한방병원 상담으로 함께하고요. 949 전통시장 나들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949 높은 취업률 교육비 무료 취업준비생 모집 중 폴리색 동부산 캠퍼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 장혜진의 가라 사랑아 들려드리고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